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 테라피 방송 헬로우 닥터의 캐스터 양민아입니다. 자,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곧잘 충고를 해주곤 합니다. 바로 허리 삐끗하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허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허리 디스크로 인해 밤낮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헬로우 닥터를 주목해주세요. 기운찬 통증의학과 의원 이태원 원장님께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반가운 주제인데요. 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자꾸 애구하는 신음소리가 나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 만들어진 구성 구조물입니다. 그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게 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흔히들 디스크로 알고 계시죠. 그 자체가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라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즉 추간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는 겉면에는 굉장히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구성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의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 자체가 강한 압력을 받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한 곳으로 압력이 집중되게 되면 바깥으로 돌출되게 되는데 그 돌출된 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나 허리 쪽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흔히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일종의 직업병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으시는 직업,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고요. 디스크가 나이가 드시면서 빈도가 늘어나시는 걸로 봐서 노화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탄력을 잃은 디스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그래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린아이에서도 디스크가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특별히 노화 현상하고도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위만 봐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좀 청소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허리가 아프다, 요통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통을 나타내는 질환에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내장증 또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척추 후만증, 천장관절 증후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 그거는 일단 다른 대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허리가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보존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이학적 치료와 중재적 치료 이렇게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학적 치료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재적 치료는 근육에 주사를 놓는 근육치료와 신경에 주사를 놓는 신경치료
이렇게 또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술 자체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보존적 치료를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하지로의 감각 이상이나 운동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디스크 경우에는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된 중기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IMS나 TPI 같은 자극 치료에 긴장된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물리치료라고 하면 덩치 큰 남자 간호사가 허리를 꾹꾹 눌러주는 것을 언뜻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 역시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맞게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치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에는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활동을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에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 초음파 치료도 있고 저주파 치료, 자기장 치료요법,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요법 등 여러 가지 물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 초기의 환자들은 물리치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조금 더 진행된 중기 디스크 환자인 경우는 IMS나 TPI 같은 주사를 이용한 중재적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재적 치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중재적 치료에는 크게 IMS, TPI, 그리고 신경차단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MS와 TPI와 다르게 신경차단술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차단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신경 분절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 아프면 종아리, 5번, 척추 1번이 아프면 발바닥, 이런 식으로 분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절에 따른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 주사를 하게 되면 그 통증이 나타나는 곳에 적절한 주사 치료요법이 필요한데, 그게 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IMS는 근육내 자극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TPI는 압통을 느끼는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하는 근육내 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아주 다양한 시술법과 수술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허리 디스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어온 말인데요. 그게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 건 최대한 피하시고,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와 허리를 최대한 등받이에 밀착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말을 신거나 속옷을 입으실 때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직이나 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앉아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양말이나 속옷을 입으시도록 하시고요.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하중은 보통 척추와 디스크에 그리고 옆쪽으로 가 있는 척추 주변 근육에 분산이 되는데, 아주 건강한 역도 선수의 경우에 척추뼈와 디스크의 2, 그리고 주변 근육의 8, 2대 8 정도로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반대로 돼서 2대 8로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척추뼈와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는 이렇게 의자에 꽉 붙여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 붙여서 앉고 허리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릎 자체가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의자는 좋지 않고요. 무릎을 최대한 허벅지와 직각이 되게 발받침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높낮이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저녁에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슴 사이에 쿠션을 안고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도 메모를 해놓고 일상생활에서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허리 디스크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원장님께서 직접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모습과 진료하는 모습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영상을 보고 나니까 원장님 진료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참 젊은 사람들한테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항상 바른 자세에 있지 마시고 튼튼한 허리를 가지셔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새겨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하고요. 허리 디스크에 관한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옛말 중에 허리에 관련된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허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허리를 소중히 다루고 싶어도 직업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들고 숙이고 또 굽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헬로우 닥터에서 소개한 허리 디스크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헬로우 닥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닥터였고요. 저는 캐스터 양민아였습니다.